뜻같지 않은 인터뷰, 정의당 권영국 대표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권영국입니다. 네, 대표님. 광주 전남은 어제 밤에도 비가 정말 많이 왔거든요. 아, 네. 네, 서울은 어땠습니까? 서울에는 비가 조금 내리긴 했는데요. 네. 그렇게 많이 온 거는 아닙니다. 조금 뿌린 정도? 예. 네네. 저희 한 보름 전쯤에 한 400 정도 오고, 이제 이번 비가 또 200 정도 와가지고 양이 엄청났거든요. 서해안하고 남쪽에 이번에 집중적으로 비가 온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되네요. 폭염 오고 폭우 오고 이게 연이어서 오다 보니까 기후 위기에 대한 관심이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에 한국의 정치 지형에서 기후 위기 대응 이 내용 자체를 진보 진영에서만 많이 다뤘었거든요. 예, 그렇죠. 기후 위기는 결국 지구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의 문제였기 때문에 네. 진보 진영에서 기후 위기의 원인으로 진단되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 그리고 이 에너지와 산업 전환을 빨리 서둘러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주장을 특히 이제 진보 진영 그리고 녹색 운동 하시는 분들이 앞장서서 주장을 해왔었죠. 네. 근데 그때는 우리 상과는 그렇게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라는 생각 때문이었었는지 관심을 많이 보이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이렇게 피부로 와 닿으니까 이거 좀 심각한데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치권에 제대로 된 대응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았죠. 특히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이제 탄소 중립,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정책들을 가지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된다 이런 정책들이 일부 진행을 해오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기후 위기 문제에 대한 정책을 거의 외면하다시피 했었던 거죠. 예. 그로 인해서 이제 그 탄소 중립을 위한 신재생 에너지 비율이 지금 우리나라가 OECD 거의 꼴찌 수준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결국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이제 산업 또는 기업의 편을 들면서 이제 원전이 청정 에너지라고 이 주장만 했었죠.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기후 위기를 우리가 방지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신재생 에너지 정책이나 또는 정의로운 전환 산업 정책 등에 대해서는 거의 외면하다시피 했던 그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더 이상 그냥 놔둘 수는 없는 상황이 됐고요. 네네, 그렇죠. 어떤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네, 그래서 지난번 이제 이번 21대 대선에서 주로 이제 저도 대선 후보로 나갔었고, 또 이제 민주당 이재명 후보도 이제 기후 에너지 관련한 공약을 이제 대선 과정에서 매우 이제 강하게 주장을 하게 되는데요. 거기에서 보면 이제 우선 저는 기후정의 기본법을 만들어서 2035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70%로 상향을 하고 또 공공재생에너지를 확대해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실현을 앞당겨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었고 또 이재명 정부 후보 경우에는 탄소중립 기본법을 제정해서 산업별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강제해야 된다 이런 이제 주장을 하면서 기후 에너지 문제에 있어서 좀 더 이제 관심을 더 가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럼 이제 이재명 정부 들어서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지금 이제 그래서 이제 제11차 전기 수급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 가지고 일정 부분 이제 NDC라고 하죠.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보다 이제 상향을 한다든가. 또 지금 현재 탄소 중립과 관련한 이제 여러 정책들을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아마 이제 환경부 장관으로 환경운동가 출신을 이번에 이제 지명을 하고 이제 장관에 임명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이제 기후 재난에 대한 대응하기 위한 하나의 행보로 보이긴 하는데 실질적인 지금 정책이 매우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은 좀 매우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기후위기 관련돼 있는 환경과 관련돼 있는 정책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당장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 하더라도 정책은 꾸준히 진행이 돼야 될 거라고 봅니다. 정의당에서는 그럼 네네. 어떤 역할을 하시겠습니까? 기후 위기와 관련해 가지고요. 이제 지금 그래서 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훨씬 더 이제 앞당겨서 그 목표치를 상향 이제 해야 되고 네. 그리고 특히 이제 결국은 이제 에너지 전환에 있어서는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재생에너지 태양광이라든가 풍력 이런 이제 문제가 거의 민간 자본에 의해서 장악되고 있어서 네. 이 부분을 공공 재생에너지 주도로 이루어 가야 된다라는 이제 그 필요성 때문에 공공 재생에너지 확대를 주장하고 있고요. 예. 또 한 측면에서는 이 정의로운 이제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석탄 발전소를 폐쇄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려면 일자리 문제가 당장 발생하게 되고 지역 공동체의 지역 경제가 실제로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일자리 문제나 또는 이제 지역 경제 공동체 문제에 대해서 이 정의로운 전환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이러한 이제 정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주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국회 본회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일정은 네네. 일단 끝이 났습니까? 오늘은 지금 본회의 끝났는가는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 네. 뭐 오늘 이제 크게 3개의 법안이 상정이 됐지 않습니까? 네. 방송 3법,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이렇게 네.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그 표결 저지를 한다면서 필리버스터를 진행을 했던 것으로 지금 알고 있어서 어떤 안건에 필리버스터를 걸었습니까? 국민의힘에서. 아마 첫 번째 안건이 방송 3법이었기 때문에 예. 이거부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제 24시간 필리버스터를 하고 24시간을 지나야 이런 이제 필리버스터를 중단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네. 결국은 지금 방송 3법만 이번 이제 회기에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양국관리법은 법안이 의결된 것으로 나왔네요, 대표님. 양국관리법이요? 네네. 맞습니다. 그 네. 부분은 합의로 양국관리 이제 농업 3법은 합의로 추진이 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막판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통과가 된 것이 된 것이고 그리고 이제 방송 3법, 노란봉투법 3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다 이제 저지를 하고 나서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필리버스터를 거쳐야 하는 이제 절차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지금 하나하나 순서대로 그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노란봉투법은 이제 8월에 있을 임시 본회의, 임시 국회로. 네, 11일 날 본회의가 예상돼 있죠. 그쪽으로 이제 넘어가게 돼 있는데 노란봉투법 처음에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게 됐는지 상황을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벌써 2009년이네요. 쌍용 자동차 노동자들. 굉장히 이것도 올해 시간이 많이 지났죠. 예. 근데 2009년도에 그 쌍용 자동차에서 그때 이제 구조조정을 실시하면서 약 2천여 명에 가까운 노동자를 정리해고한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됐던 사안인데요. 예. 그래서 그때 이제 그 77일간의 정리해고 반대 파업을 노동자들이 했었는데 이 파업과 관련해서 노동조합하고 노동자들에게 그때 이제 법원에서 47억 원의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판결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에 그 한 시민이 법원의 판결에 항의를 하면서
10만 명이 모이면 이제 그 자기가 10만 분의 1, 4만 7천 원을 월급 봉투에 넣어서 언론사에 보내게 됩니다. 네. 그때 이제 예전에 보면 월급 봉투가 노란색이었거든요. 맞습니다. 지금은 이제 다 계좌로 이체를 하지만 예전에는 노란색의 월급 봉투에다가 이제 그 급여를 담아서 지급을 했었죠.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노란 봉투에 10만 분의 1인 4만 7천 원을 그 봉투에 넣어서 이제 언론사에 보낸 것이 기본이 됐던 겁니다. 아. 그래서 이제 예. 이 손해배상,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해서 이런 이제 천문학적인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은 대단히 부당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그래서 이제 이 노조법을 개정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노조법 개정에 대한 그 법률 개정안의 명칭이 노란봉투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명명되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군요. 시간이 굉장히 네. 흘렀습니다. 2009년의 일이었으면 지금 2026년이니까요. 26년이 지난 거죠. 예. 네, 맞습니다. 그동안에 이게 처리가 못했던 이유는 뭡니까? 이제 사실상 그 노동자들이 이제 자신들의 실직을 의미하는 실업을 의미하는 이제 정리해고 단행에 대해서 스스로가 이제 일을 중단한 것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헌법상에 노동 3권이 보장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권리로. 네. 그러면 적어도 이제 자신의 어떤 고용 문제라든가 또는 이제 임금이나 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자신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교섭할 권리 또 파업할 권리가 노동자들의 기본적 권리로 보장되고 있는 건데요. 예. 그런데 파업을 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몇십억 또는 몇백억의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판결을 한다든가 청구를 하게 되면 사실상 노동자들로서는 자신들의 고용 문제나 근로조건을 위해서 단체 행동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대단히 부당한 걸 가지고 계속 다투어 왔는데 이제 법원이나 이런 데서도 이런 이제 정치권에서도 이 쌍용 자동차 손배 판결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국회에서도 이 문제를 취하해야 된다는 주장을 많이 했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심사회 쪽에서도 이 손해배상 판결이 대단히 부당하다라고 문제 제기를 계속 했기 때문에 네. 이제 법원에 있어서 재판도 굉장히 이제 장기간 늘어지게 됐던 이런 이제 그 사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 쌍용차 손배 판결은 예. 국회에서도 21대 국회에서도 이 손배 문제를 이제 취하해야 된다는 결의문을 채택하기도 했던 사안이기도 합니다. 예.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다른 사안에서도 이렇게 노동조합과 노동자에 대한 회사 측의 뭐 손해배상이라든가 가압류 현황 네네. 이런 게 어느 정도나 됩니까? 제가 이거 이제 통계를 가지고 있진 않아서 예, 지금은 뭐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는데 네. 예전에 이제 보통 보면 1년에 뭐 이런 이제 전국적으로 이 파업과 관련해서 손해배상 청구가 되는 그 금액이 무려 뭐 1,000억이 넘을 때도 있었고 뭐 한 예를 들어보자면 몇 가지 제가 이제 관련됐던 사안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 네. 2002년도에 아마 발전회사 민영화 반대 파업을 발전노조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때 이 파업을 이유로 해서 5개 발전회사가 약 20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이야기했듯이 이제 2009년에 쌍용차 파업에 대해서 법원에 실제로 41.7억 원에 달하는 손해 판결을 하기도 하고 또 이제 2011년에 가보면 한진중공업이 정리해고를 한다고 해서 그때 노동자들이 이제 파업을 하기도 하고 실제로 이제 자살하게 됐었거든요. 예. 근데 이 파업을 이유로 또 158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아마 지금 이제 기억하시는 게 있을 겁니다. 2022년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첫 해에 그 대우조선해양
조선 하청 노동자들이 파업을 한 사건을 기억할 겁니다. 예. 지금은 하나오션으로 바뀌었죠. 예. 근데 이때 이제 조선소 그 하청 노동자들이 파업했다는 이유로 5명을 상대로 해서 무려 47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했던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예. 이처럼 이제 보통 그 지금 이제 파업을 하게 되면 수십에서 또는 이제 수백억에 이르는 이런 손배 청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사실 이제 돈을 실제 이제 손해를 계산한 게 아니라 엄청나게 이제 부풀려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가압류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결국은 노동조합을 하지 말라라는 의미로 익히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개인이 갚을 수는 없으니까요. 이렇게 큰 금액을. 네네. 그러니까 결국 이제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제로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것은 우리가 헌법에서 그 노동 3권을 보장하는 취지에도 반하고 또 실제로 이제 국제적으로도 이 한국의 이런 손배 청구가 결국은 이제 노동자들의 기본적 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하기 때문에 이것을 개선할 것을 계속적으로 권고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 국회에서 본회의에서는 이 노란봉투법이 의결이 될 수가 없으니까 필리버스터 때문에 8월 임시국회로 연기가 되면 이때는 의결이 되겠습니까? 뭐 지금 이제 계속 여러 이제 논란을 거치면서 왔었는데요. 네. 이번에 이제 그 우리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 부분을 이제 국민의힘이 퇴장한 상태에서 예. 이제 그 민주당하고 진보당 의원이 있는 상태로 의결을 했잖아요. 상정은 됐었죠. 예. 네네. 그래서 이제 전체까지는 통과를 했는데 예. 본회의에서도 결국 이제 표결로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표결로 가게 되면 통과될 것이라는 정도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이 제정이 되면 노동 현장에 어떤 변화를 예상하십니까? 우선은 이제 그동안 오히려 이제 그 노동 현장에서 갈등이 되어 왔던 네. 진짜 사장에 대한 교섭권이 하청 노동자들에게 인정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제 이제 자신들의 근로 조건을 결정하는 이런 이제 원청에 대한 그 교섭권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예. 실제로 이제 노동자들의 이런 이제 자신들의 권리 또 근로 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법적인 권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이런 문제가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네네. 되면 실제로 이제 그동안 이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의 진짜 사장, 원청 사장을 상대로 해서 교섭을 요구하면 이걸 다 불법으로 간주를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이런 이제 손해배상이나 이런 청구 대상이 됐었거든요. 예. 그런데 실제로 이제 하청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근로 조건이나 임금을 결정하는 원청에 대해서 교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합법적으로 파업을 하게 돼서 이런 이제 손해배상 청구나 이런 부분도 상당 부분 제한할 수 있게 되는 매우 긍정적인 측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향후에 이런 이제 그냥 형식상으로 바지 사장인 그 권한이 없는 사람하고의 그런 이제 교섭이 아니라 자신들의 어떤 그 근로 조건이나 또는 지위를 결정하게 되는 예. 실질적인 이제 그 대표와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이제 일부 진전되는 측면이 있을 거라고 보였습니다. 예. 지난주에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이 됐었죠. 네, 네네. 이때 이 노란봉투법과 연관이 돼서 이야기 나온 것이 만약에 노란봉투법이 이제 시행이 되면 네. 해외 공장 건설을 국내에 있는 조선업 노동자들이 반대를 한다. 투표를 해서. 그렇게 되면 해외 공장 건설을 할 수가 없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대미 협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또 얘기도 나왔단 말이죠.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우리 진행자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이게 이제 예. 제가 참 이런 주장을 보면서 사실 되게 좀 어떻게 좀 상식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출처도 말씀드릴까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얘기였습니다. 예. 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이런 주장을 할 수 있겠죠. 적어도 해외에 투자하는 것 때문에 국내 투자를 더 줄이거나 또는 이제 국내 일자리를 오히려 이제 좁혀가는 방식, 또 일자리를 줄여가는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주장은 할 수 있겠죠. 네. 그런데 이제 그 회사에서 자기의 어떤 여러 가지 이제 내부의 그 예산을 가지고 일정 부분 해외 투자를 하겠다는 부분까지를 그것까지 막을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는 않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국내의 어떤 노동자들의 일자리와 국내의 어떤 이제 그런 투자를 어떤 식으로 보호할 거냐, 이런 주장을 하게 되겠죠. 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실제로 이제 발생하지 않는 이런 사실을 지나치게 과대 포장해가지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관세 협상 타결에 대한 대표님의 의견을 여쭤보겠습니다. 곧 또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사안에 네네, 대한 맞습니다. 이야기가 오고 갈 텐데 이 전체적인 협상에 대한 평가 아니면은 뭐 의견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뭐 대체적 이제 아직은 좀 불분명한 게 여러 가지 많이 남아 있긴 한데요. 예. 뭐 최악은 피했다라고 보통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최악을 피했다는 정도에서는 저도 동의가 됩니다. 예. 그러면 이게 이제 그러면 매우 이제 우리가 뭐 최선의 어떤 그 합의 협상이었을까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제 물음표가 많이 던져지고 있거든요. 예. 특히 이제 우리가 그동안 한미 FTA를 맺어왔고, 그래서 이제 무관세인 상태였잖아요. 네. 근데 유럽연합이나 일본은 이제 자동차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2.5% 관세를 물고 있었고, 예.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게 뭐 그런 비교를 했을 때 최상의 협의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대단히 어렵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농산물 시장 개방을 두고 이 미국의 트럼프가 이야기하는 것하고 예. 우리 정부가 얘기하는 게 서로 달라요. 저쪽은 농산물에 대해서도 완전 개방,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 우리는 이제 뭐 쌀, 쇠고기에 대해서는 추가 개방은 없다. 다만 이제 뭐 다른 부분에 있어서 그럼 농산물에 대해서는 이 의견이 말이 달라서 과연 이제 이 문제가 어떤 식으로 추가 리스크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예.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에 또 하나가 3,500원을 투자를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이 3,500 투자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이제 우리 1년 예산의 한 70%, 그리고 외환 보유액의 4분의 3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금액이거든요. 예. 근데 이 부분의 투자가 과연 이제 우리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걸 어떤 식의 이제 부분으로 일정 부분 통제해 나갈 수 있을 건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여전히 우려가 많이 남아 있게 되는 거죠. 네. 아니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이 정해지질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신경을 써서 계속 지켜봐야 되겠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대표님? 네, 뭐 그동안 이제 지금 새 정부가 들어서고 난 이후에 우리가 이제 내란 세력을 청산하고 또 이제 사회를 정말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정한 이제 명암이 좀 갈리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뭐 이제 초기에
우리가 내란 그 윤석열 정권 당시에 거부권 행사를 했던 여러 법안에 대해서 이제 다시 상정을 해서 이걸 이제 법 제도화해 가는 과정이나 내란에 대한 삼특검이 진행되는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정 부분 매우 긍정적이긴 하나 또 한 측면에서 보면 이제 인사를 두고 봤을 때 여러 가지 이제 이 새로운 정부의 개혁에 맞는 그런 인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또 한편에서 상당히 이제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은 이제 새로운 정부가 해야 될 부분은 우리 사회가 그동안 차별이나 불평등의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이제 심화되고 있는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문제들을 제대로 개혁해 나갈 수 있는 것이 이제 국민의 목소리라는 점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국민의 목소리에 늘 귀 기울여 주시는 정의당 권영국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